서울대 입학하신 자녀분이 계신 혜경씨님인데요.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있죠.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경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교육 블로거 홍봉신이고요. 글도 쓰고 있고, 교육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부모 역할도 하고 있는데, 제 아이는 지금 대학생이어서 열심히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학생이 또 아니지 않나요? 네. 서울대 입학하신 자녀분이 계신 혜경씨님인데요. 네, 근데 서울대라고 하면 요즘처럼 학교열이 엄청난 시대에 정말 꿈의 학교죠. 혹시 따님께서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하나만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뽑는다면, 네. 문해력. 음.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방송이 이슈가 네. 됐었는데요. 그 방송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문해력은 공부 전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공부 습관, 공부 네. 태도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데 네. 저희 아이는 상위 0.1% 문해력을 잡아냈던 거죠. 네, 그게 공부 비결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애가 서울대를 선택을 했던 거는 네. 저희 애가 정했어요. 그래서 아빠, 나 기왕이면 우리나라 1등 대학 갈 거야. 와. 네, 제 딸이면 제주도. 서연고 뭐 좋은 학교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골라서 딱 픽해서 갈 수 있다는 게 능력자죠. 정말 대단하신데요. 예비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서점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연산, 서구력, 교과, 서술형, 수학이 단계별로 있더라고요. 심지어 교과도 기초부터 최상위까지 6종류나 된답니다.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자, 이게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좀 혼란스러워 하시고 그렇죠. 결정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지극히 현실적인, 2022 개정교육과정 또 들어갑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앞으로 적용될 것이고, 네. 아이 공부는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산, 두 번째 내신 문제 해결력. 네, 사고력 수학이 1순위가 아닙니다. 내신으로 갑니다. 내신으로. 자, 그리고 연산은 어쨌든 하기는 해야 돼요. 문제 푸는 과정에 연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문제집을 고르실 때는 두 개의 영역을 기억하셔야 돼요. 연산과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연산은 할 줄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시키시면 안 돼요. 그럼 많이, 어느 정도? 학교 진도보다 3에서 6개월만 앞서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느리지 않게 연산을 해내면 돼요. 빨리 할 필요 1도 없습니다. 네, 연산 빨리 한다고 대학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물어보지도 않아요. 영어리는 아닙니다. 그냥 네. 할 줄 알면 됩니다. 네, 그 기준으로 연산 문제집을 고르셔야 되고, 네. 자, 내신 문제집을 고르실 때는 난이도를 잘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총 5단계의 난이도가 있어요. 개념서, 그다음에 개념 플러스 응용서, 그다음에 준심화, 심화 이렇게요. 5가지네요. 네, 5단계의 난이도로 구분하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현재 내 아이의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맞는 난이도의 문제집. 예를 들어서 수학을 중간중간 한다. 그러면은 응용으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개념서 하지 마시고. 굳이 개념 너무 쉬워요. 시작할 필요 없다. 네. 그냥 개념서는 쉬운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아이는 그 이상의 수준이어서 거기 있는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네, 그 지겨워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응용으로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 나 닮아서 수학 잘한다. 그러면 응용 윗단계로 가요. 근데 궁금한 게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머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잘 그럼 모르시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건 결국 문제를 풀려봐야 돼요. 그러고 애들이 잘하네? 그럼 너는 윗단계다. 이러고 네, 그거 이제 저는 정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정답률을 가지고 적정한지, 너무 쉽게 들어가는지, 너무 어렵게 들어가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때 정답률은 문제집 전체의 정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아니라 내신 문제들은 교과서처럼 대단원별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럼 한 개 대단원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모여 있는 파트가 있어요. 네, 개념 설명 바로 옆에는 기초 문제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유형 문제. 유형 다음이 실력 문제. 그 단원에서 실력 문제. 그 파트의 정답률이 70에서 80%.
그러면은 면은 적절한 문제지. 그러면은 이제 그 네. 윗단계로 높여서 네, 그거를 잘 풀었다. 7에서 80% 수준으로 풀어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집은 그 윗단계의 문제집이 들어가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기본은 기초, 네. 중간은 실력이나 응용, 네. 그다음에 그 이상은 네, 고난이도라는 심화 말씀이시네요. 문제. 네, 진짜 어려웠는데 네. 속이 다 그래서 시원해지는 출판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출판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출판사들은 다 그 단계 난이도의 문제집들을 출판을 해요. 아, 네, 그리고 내신 문제들은 유형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특정 출판사에서 훨씬 좋은 문제집을 만들 수가 사실 어려워요. 아, 네, 네,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출판사를 보고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난이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 난이도를 이 출판사에서 네. 이제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출판사를 그 난이도에 있는 네. 다른 출판사를 써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 출판사를 썼으니까 이제 그냥 윗단계로 넘겨가자 이렇게 그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네네. 그냥 뭐 A라는 출판사의 응용 문제집 풀리고 그 출판사의 윗단계 문제집 풀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윗단계 문제집은 다른 출판사의 문제집 풀려도 되는데 네. 근데 다른 출판사를 옮기려면은 그 양쪽 출판사의 문제집의 난이도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한 개 출판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좀 더 이렇게 선택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굳이 출판사를 꼭 추천을 한다면은 권유하는 게 있으실까요? 있긴 있습니다. 네.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디딤돌이라는 출판사예요. 그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난이도 체계별로 문제집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5단계의 문제집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출판사는 5단계 중에 3개만 있거나 네, 위로만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딤돌은 이게 편한 거고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출판사가 미래엔이라는 출판사예요. 네, 미래엔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 중에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꽤 유명해요. 꽤 유명한데 그 문제집은 다른 문제집하고 좀 다르게 문장제 문제를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제가 이 문제집은 문해력이 좀 받쳐줘야 돼요. 문장제 문제는 읽어내야 되니까 내 아이가 수학 문장을 좀 좋게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문제집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출판사에서도 약간 아이 성향에 맞는 걸로 골라주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난이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아이의 현재 읽기 능력을 감안해서 그냥 정통 내신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네, 좀 응용이나 아니면 서술형 이쪽을 좀 더 강화시킬 거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럼 내가 그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네. 출판사에 전화하세요. 그래서 거기 문제집은 뭐가 다릅니까? 장점이 뭡니까?를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문제집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풀려보시고, 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근데 출판사에 딱 전화만 하면은 어디 단계를 이렇게 짝짝짝딱 설명해 주시니까 네.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출판사에서 일해봐서. 아, 네, 네. 경험자의. 네, 네. 그러면은 다음 네. 질문 바로 진솔님.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타이밍에 약간 적절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약간 수학 선행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의 사연자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아버지세요. 교수님, 수학 과목의 경우 방학 때 복습을 해야 할지 예습을 해야 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아요. 초등학교 선행이 필요할까요? 수학 선행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예습하고 선행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법으로 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2학년 1학기를 미리 공부하는 거, 이 정도는 예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미리 공부하는 거, 이 정도는 예습이라고 보면 되고, 선행은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다 끝내버리고 아직도 5학년인데 6학년 1학기, 6학년 2학기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죠. 6학년 됐는데 6학년 건 안 해요. 끝냈으니까. 중학교 막 들어가요. 이런 거를 이제 선행.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선행을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시작하는 네,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수학을 어느 정도 풀어내는지, 아까 얘기했던 난이도 있죠. 네. 네, 최소한
중급이나 중상급 정도를 5학년 거를 풀어냈다면 그러면 선행을 해볼 만해요. 네, 그게 판단이 딱 됐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달리기. 그래서 5학년 거를 빨리 끝내고 6학년 거 똑같은 방법입니다. 개념 공부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첫 번째 문제집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집 들어가고 한 학기에 두 번. 근데 어머님의 욕심이라는 게 이걸 가르쳤지만 좀 더 수준이 더 높은 거를 다른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많이 가르치려고 욕심 부리는 어머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약간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치에 맞게 해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욕심을 조금만 더 부려서 아이가 못 따라오더라도 조금 더 공부의 시간을 좀 더 늘려서 네. 따라가게끔 하는 게 나은지. 자, 그게 삶의 질하고 네. 연결됩니다. 자, 이제 거기서 욕심내기 시작하면 뭐 사고력 수학, 창의 수학, 인도 수학, 네덜란드 수학 다 달라요. 네, 그럼 아니 근데 수학만 하면 그쵸. 문해력 길러야 되죠, 맞아요. 영어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역시나 항상 그럴 때는 내 아이를 봐야 돼요. 아, 그냥 남들 보지 네, 말고. 다들 보지 말고 내 아이를 딱 아이가 봤을 때 보고, 내 아이가 나 닮아서 네. 수학을 좋아해. 그러면 수학에 타고났어요. 그럼 얘는 진로는 수학 쪽이에요. 아. 자, 그러면은 내신 수학에다가 사고력 수학 붙이고 네, 이렇게 가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내 아이는 나를 닮아서 수학을 잘하긴 하지만 수학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네, 연산하고 내신을 심화까지 다 다져준 다음에 차라리 그 시간에 네. 책을 하나 더 보게 하거나 영어를 더 접하게 하거나 사회나 과학 영역을 경험해 보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진로를 좁혀 네, 그런 쪽으로 저기 세팅을 하는 게 더 낫죠. 질문해 주신 아버님 자녀분이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이제 슬슬 선행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기는 그렇죠. 네. 5학년 가정하에 그럼 아이 수준에 맞춰서 선행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네. 또 아이가 좀 수학을 좀 잘해요. 많이 잘해요. 최대한 한계가 있을까요? 진도라고 진도, 네.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수학을 잘한다고 했으니까 수학을 잘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입시 제도의 수시 네.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을 끝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때 중학교 1, 2, 3을 끝내야 돼요.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고1, 중학교 3학년 때 고2 요렇게 목표로 이제 딱 세팅을 해요. 정리하자면은 선행은 중요하지만 어머님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네. 맞춰서 네, 해라. 선행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네. 잘하면은 그냥 쑥쑥쑥쑥 나가되 그렇죠. 네. 아이가 좀 약간 힘들어하면은 좀 늦춰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걸 받아들여라. 그렇죠. 네, 네. 그 경우가 뭐냐면 아빠 닮은 거예요. 결국은 아빠다. 네, 네. 이게 저 농담입니다. 농담처럼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이의 수학 머리는 결국 부모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유전이다.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 닮아서 고2까지 선행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목표를 고1까지로 내려야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도를 조금 더 느슨하게 잡으면 되겠죠. 혹시 수학을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어쨌든 현실이 아까 말씀드린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다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서술형, 논술형까지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이가 해내야 되는 것들이 중기말고사의 서술형, 논술형까지 해내면서 과목별 수행평가의 서술형, 논술형까지 해내면서 교내 경시대회 몇 개 하면서 비교과 활동까지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공부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 수학을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요. 그게 선행입니다.